오늘 오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주민들이 대피로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건물끼리 너무 붙어 있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는데요. 사회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우선 화재 당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9시 27분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 9시 33분에 소방차가 도착한 걸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난 시각은 조금 더 이르겠지만 예. 적어도 이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9시 2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 33분 정도에 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불이 완전히 꺼진 시각,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완진이라고 표현하는 불이 완전히 꺼진 시각은 오전 11시 44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졌다라는 기준은 불길을 잡았다는 거고, 그 이후에 잔불 정리나 그리고 그 안에 건물 안에 차 있던 연기가 빠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예. 지금 그 화면에 이제 오늘 오전에 네. 예, 불이 났을 당시에 그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 불이 지금 대봉 그린 아파트에서 불이 시작이 돼서 인근에 있는 이제 드림타운 아파트, 해뜨는 마을 아파트까지 번지면서 이제 피해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이 현장에 있던 제보, 저희 YTN 쪽으로 제보를 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급히 대피한 지금은 이제 이재민 보호소에 가 있는 이재민들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불이 삽시간에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아파트 뒤편에서 바라봤을 때 대봉 그린 아파트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옆 건물에 있는 해 뜨는 마을 아파트까지 불길이 번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게 대봉 그린 아파트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노란 걸로 된 두 개 쌍둥이 빌딩이 이제 대봉 그린하고 드림타운 두 개 아파트고, 그 옆으로 이제 조그만 상가 건물이 하나 하고 해 뜨는 마을 아파트까지 이제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2시간 정도 진압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2시간 정도면은 화재 진압하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린 건데, 저희가 앞서도 계속 전해드렸지만 화재를 진압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 현장은 이 건물 뒤편으로는 지금 불이 최초로 이제 났던 그 화면이 잠깐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부상자를 이제 수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부상자 대부분이 지금 산소 호흡을 하고 있는데 부상자 대부분이 질식입니다. 연기가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연기가 하도 많이 났기 때문에 질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대피로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주민들이 뛰어내려서 골절상,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많이 입었다고 현장 취재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피해 상황은 어떻게 최종 집계는 이제 아닐 텐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은 안타깝게도 4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9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에서 10명이 중상입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독하다 안 하다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고, 어쨌든 이 관계 당국에서 설명하기로는 부상자 99명 중에서 10명이 지금 중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혼선이 좀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그 불이 최초로 난 곳, 이게 이제 방화냐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어디서 불이 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전에 계속 전해드렸을 때는 잠깐만요. 지금 이제 화면은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불이 바로 나자마자 아파트에서 이제 손수건을 흔들면서 구조당국의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면 당초 저희가 보도하고 전해드릴 때는 관계 당국, 경찰, 소방 그리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1층 우편함 쪽에서 불이 났다, 불이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들었고 그래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경찰이 1층에 있는 CCTV를 입수를 해서 16대의 CCTV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우편함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사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사고 현장에 가 있는 저희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렸다
보시다시피 사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오토바이 주인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 오토바이에서 내린 사람이 그 오토바이의 안장을 만지작거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에서 내린 사람이 아파트 주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아파트 주민인지 확인이 안 됐는데 크게 다쳤다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그 아파트 소유자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경희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공 교수님. 네, 공화성입니다. 자, 오늘 이 진화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이 피해가 상당히 이제 컸는데 말이죠. 네. 오늘 그 화재가 이렇게 삽시간에 이렇게 컸고 피해를 많이 냈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두세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소방차가 출동은 빨리 했지만 그 화재 현장에까지 접근하는 데는 그 불법 주차들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점이 한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돼 있어서 그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그 스티로폼으로 인해서 화재가 삽시간에 번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그 바람도 거세였기 때문에 화재를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소방차가 이제 접근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하고 바람 변수도 있고요. 네. 건물 외벽이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드라이스 공법인가요? 공법.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이비트 공법은 그 외벽에 그 시로폼이나 그 발포 폴스텐 등으로 불에 잘 타기 쉬운 그 자재를 사용하는 공법이 됩니다. 이것은 그 공사비가 절감되고 시공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채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불에는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2010년도에 부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불이 났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예, 그와 비슷한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5년이 다 됐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건가요? 네, 이것이 그 이후로 법이 어느 정도 강화되기는 했지만 그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건물 외벽에 그 가연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법 규정은 아직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값싸고 이제 시공이 간편하기 때문에 건축하면서 이제 이 공법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층이 기둥으로 돼 있는 이제 구조,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필로티 구조는 이제 방화문을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이고 쉽게 화재가 그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 형태가 이제 필로티 구조인데요. 소방 관련 법령에는 이제 1층에는 그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소방시설이라든가 방화시설을 많이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는 그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좀 방화문을 설치하는 걸 좀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방화문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열어놓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서 방화문을 항상 설치하고 잘 닫아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1층에서 오늘 지금 CCTV 화면상으로 사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돼서 삽시간에 이제 불길이 치솟고 하면서 이제 번졌는데 말이죠. 상당히 그 부상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화재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화재 원인은 보다 긴밀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편함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편함이든 오토바이든 오토바이 같은 경우면 이제 기름으로 인해서 화재가 빨리 확산될 수 있고, 우편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우편함 내에 가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편함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빨리 철거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불이 난 건물 옥상으로 이제 주민들이 올라가서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1층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 겁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대피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지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 같은 화재의 경우에는 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상으로 대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이때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상으로 예.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옥상으로까지 대피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라면 예, 계단에 뭐 연기가 가득 찼다든지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옷가지나 이런 것 등으로서 최대한 막고 예. 베란다나 아니면 그 집안에 대피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건물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뛰어내리면서 이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층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뛰어내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1층이나 2층 정도의 저층에 거주하고 있다면 뛰어내리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층 이상에 거주하고 있다면 뛰어내린다면 골절상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거나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불이 시작된 대봉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상 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그 설치가 안 됐다 또는 뭐 됐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예, 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소방법에 따르면 11층 이상은 되어야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는데요. 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0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예.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치가 아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안전의식을 계속 강화시켜서 사실상 이 소방 관련 법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최소한의 안전 규정만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소화기, 옥내 소화전 이런 그 중요한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물 간격이 이게 오피스텔이어서 법상 뭐 이렇게 닥치닥치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옆 건물까지 쉽게 이렇게 불이 옮겨 붙었고 겉에 건물 외벽에 자재도 이렇게 불에 쉽게 타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오늘 화재가 컸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건물 사이에 이격이라고 할까요? 그 간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6m 이상 정도는 돼야지 예. 인접 건물로 화재가 옮겨 붙지 않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법을 많이 완화시켜 놓아서 1m 이상의 공간만 확보하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런 1m 이상 공간만 확보할 경우에는 이번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는 인접 건물로 쉽게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기까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도심에서 일어난 화재인데도 말이지요.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소방 통로 확보가 어려워서 화재 진압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에는 그 지하철이라든가 고압 전선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에 특별하게 어려움이 아주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소방 활동 영역이 좁아졌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소방 통로가 잘 확보되고
소방차가 쉽게 진입해서 소방관이 건물 내로까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구조상의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처음부터 이 소방차가 이제 진입할 수 없는 만큼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이 산불 끄듯이 물을 뿌려서 불을 껐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1층에서 불이 났으니까 좀 효과적이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 불이란 것은 건물 밖에서 불이 계속 타는 것보다 건물 내에서 불이 계속 번지기 때문에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불을 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소방관이 건물 내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자, 이게 공 교수님. 네. 예.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사회부의 김웅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교수님. 아까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스프링클러 규정 가운데 지금 스프링클러가 건물 내부에 열을 감지해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불이 나서 네. 연기가 유입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연기가 먼저 사실은 이동을 하고 열은 이제 나중에 이동 속도가 열은 느리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비는 연기에 의해서 먼저 감지를 하면 경보가 울리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보가 울린 후에 열이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닿았을 때 비로소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혹시 수동으로라도 자동으로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감지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 사람이 먼저 이런 화재를 감지했을 경우에 어떤 스프링클러 작동 버튼을 눌렀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경보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경보음이 울려야 되는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나 연기가 나게 되잖아요. 열이나 연기가 나면 이것을 감지해서 경비실에 있는 수신반에서 수신기에서 경보를 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설비에 있는 경종이라고 경보벨이 있습니다. 그 경보벨이 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관리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경비실이나 이런 곳에서 수신기를 오동작 때문에 혹시 수신기 스위치를 꺼놓는다든가 이런 원인에 의한다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공 교수님, 이제 방재 전문가라서 이렇게 꼭 적절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들 해서 말이죠. 네. 이게 이번에 여러 명의 이제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이제 4명 발생 현재까지 그리고 9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제 10명이 그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건물 4채가 지금 아파트 4동이 지금 불에 또 손상을 입었고 말이죠. 이런 경우에 배상이나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보통?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원칙적인 규정에 의하면 예. 이제 주민이 화재 보험에 들지 않는 이상 어떤 특별한 조치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이와 같이 아주 대형화되고 인접 건물까지 전소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예. 의정부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예.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였습니다. 자, 김원혜 기자, 네. 공화성 교수로부터 방재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말이죠. 오늘 상당히 2시간 동안 이제 불에 타면서 피해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물이 소방차가 좀 늦게 도착한 부분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 지금 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 규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불이 난 곳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각각 50cm만 띄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1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불이 나면 저쪽으로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구조고요. 그게 이제 상업지구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규정도 조금 전에 공화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층 이상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알아서 설치하기 전에는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불이 난 건물도 10층이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정확한 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규정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경보음이 울리고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만 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밤 지금 의정부시 의정부 3동 경희초등학교 체육관에 이재민 임시대피소가 마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날씨도 지금 뭐 쌀쌀한데 뭐 오늘 이재민들이 거기서 지금 모여야 되죠? 저희 100명 가까이 100명 그렇습니다. 이상 뭐 오늘 그쪽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있는데요.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뭐 100여 명 가까이, 100명 가까이 이재민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시 쪽에서는 200명 정도, 오늘 200명 넘게 오늘 임시 거처로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담요를 덮고 핸드폰을 이제 만지면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인데 뭐 사연들을 들어보면 뭐 잠깐 밖에 나와서 아파트 밖에 나와서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건진 건 이 핸드폰 그리고 입고 있는 옷밖에 없다. 이런 사연들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와 그리고 적십자사가 함께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속속 실어 나르고 있고요. 지금 다 이제 이재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낮에는 날씨가 다소 풀렸다고 하더라도 요즘 밤만 되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삶의 터전을 잃은 셈이기 때문에 이재민들의 마음은 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에 탄 아파트 세 채 건물에는 모두 248가구로 구성되고요. 사고 당시에는 모두 17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부 김홍래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